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해넘 플러스 CNS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토지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특히나 요즘 들어서 좀 화두가 더욱더 되고 있는 새만금과 그리고 그 관련된 스마트 시티 그런 관련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이데아 시티와 뭐 스마트 시티, 뭐 블록체인 그리고 뭐 인공지능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맞이해서 바로 이런 어떤 기술들 그리고 이런 어떤 것들이 많이 이제 도시에 그 설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으로 보면 그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 그리고 또 스마트 시티까지 이제 설계할 계획까지도 잡고 있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스마트 시티에 대한 그 얘기들에 많이 이제는 각광을 받고 있고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그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시범 도시로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요. 세종도시라든지 세종시라든지 또는 이제 부산시, 부산광역시를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어떤 그 도시로 기본 도시 그리고 샘플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지금 현재 정부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 시티가 성공적으로 이제는 도입이 되면 다른 도시까지도 확장을 해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스마트 시티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어떤 도시적인 형태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시하고 이제 많은 차원으로 이제 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스마트 시티를 개발하려면 인공지능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에 있는 기존 도시하고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도시적인 형태가 나타남으로 해서 어떤 땅값 같은 경우도 현재 기존에 있는 도시와 그리고 스마트 시티가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도시의 그 땅값이 어떤 현격하게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 스마트 시티로 개발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주변 일대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새만금과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제 많은 학계라든지 이런 데서 이데아 시티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데아 시티라고 하는 것은 개념 정리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데아 시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원은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따온 이제 신조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디지털 공간에서 의견을 모아서 가상 도시를 만들고 여기에 시민과 그 사업가 전문가들이 다양한 실험을 해본 후에 실제 도시를 건설한다라는 어떤 플랫폼을 뜻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가상 공간에 이데아 시티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현함으로 해서 구현하고 이러한 것들을 구현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현실 세계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도입을 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스마트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스마트 도시는 어떤 블록체인 기법을 활용을 해서 도시적인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일례로 가장 이제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쓸 수가 있는데, 블록 단위로 어떤 정보를 어떤 연결을 시키는 어떤 암호화 기술을 우리는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어떤 스마트 도시에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짜는 새로 짜는 이렇게 도시 전략들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올해 도시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첨단 기술의 향연장인 그 소비자가 전시회 CES도 2018년 주제를 그 스마트 시티로 선정할 만큼 기술과 도시의 연계에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구글, 그 아마존, 그리고 알리바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첨단 기술을 대표하는 기술들도 그 속속 신도시 개발을 지도하겠다라고 현재 그 앞장서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데아시티는 그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그 이상세계에서 착안한 신조어인데요. 디지털 공론장에서
시민들의 도시 설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리고 가상, 증강 현실로 이를 구현해서 실험한 후에 실제 도시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핀란드 수도 그 헬싱키 인근에 칼라사타마는 시민이 직접 만드는 도시 설계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버려진 항구 용지를 미래 도시로 변모시키는데 시민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시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1년에 그 40차례 가량 회의를 열어 도시 설계를 반영하고 있고 그 결과로 시민 요구를 반영한 전기차, 충전시설과 공유차 주차장, 노년층이 직접 설계한 그 노인 경로시설 등 시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정부와 시민과 전문가들이 연합해서 도시를 설계를 하고 그거를 이제는 가상세계에 구현을 한 다음에 그것이 그 현실 세계에 적용을 시켰을 때 가장 적합한 모델인가를 최종적으로 점검한 후에 그대로 그 상태대로 현실 세계에 도입을 하는 그런 스마트 시티를 도입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그 시범도시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종도시로 세종 스마트시티라고 이데아시티 방식으로 건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게임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3D 가상 도시설 실험 건설을 한 후에 스마트시티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요. 세종시 연동면 일대에 한 83만 평 정도 규모로 인구 29,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설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서도 그 시범도시가 한창 얘기 중에 있는데요. 부산 엘코시티 그 내에 현재 낙동강 서쪽입니다. 낙동강 그 서쪽 서낙동강을 끼고 부산시 강서구 일원에 현재 한 60만 평 규모로 인구 한 9,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를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현재 그 델타 시티를 끼고 있는데요. 델타 시티는 바로 김해공항과 그리고 현재 부산 신항 항만을 끼고 있고 낙동강을 끼고 있는 그 주류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사실 지금 이제 새만금하고 상당히 밀접한 어떤 입지적인 가능성을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을 그 제가 지도로 한번 좀 더 부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에서는 현재 지금 세종시가 개발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요 일대가 지금 현재 세종시에 스마트 도시를 설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현재 한참 세종시와 더불어서 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금강을 끼고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부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새만금하고 가장 흡사한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부산 신항만을 끼고 있습니다. 새만금도 마찬가지로 현재 신항만을 현재 공사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김해공항이 있는데 이제 김해공항도 현재 이제 국제공항으로 해서 그 부산을 배후로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제공항으로서 기능이 상당히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점 이제 부산 쪽으로 이제 관광 인구도 많이 이제 유입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김해공항이 이제는 포화 상태로 되다 보니까 그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 새로운 신공항을 또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가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덕도 얘기 나오고 저 위쪽에 보면 이제 밀양이 있습니다. 그 밀양하고 두 군데로 이제는 그 국제공항을 더 건설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김제 국제공항을 확장하는 선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부분들이 최근에 그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새만금 국제공항 그 부지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첫 번째는 이제는 군사공항을 이제 확장을 해서 이제는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현재 지금 화포지구 이제 김제의 새만금 배후 도시로 지정이 된 그 화포지구를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두 지역이 현재 지금 경합을 벌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현재 군산 그 공항을 확장을 해서
좀 더 확장을 하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라고 그 언론에는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또 한쪽 언론에서는 좀 현재 화포지구 그러니까 새만금 배후 지역의 김제 신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그 지역에 신공항을 만드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이 언론 또한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는 올해 사업 후보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이제 군산 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또 화포지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들어가든 간에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새만금 배후하고 관련된 투자 가능한 개발지 땅들은 다 모두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부산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새만금하고도 너무나도 입지가 비슷한데요. 여기도 보시게 되겠지만 낙동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도 마찬가지로 만경강을 끼고 있습니다. 만경강을 끼고 있고 그리고 항만과 그리고 공항을 끼고 있는 것처럼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새만금 신항과 그리고 새만금 공항 현재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지역에 이제 산업단지가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 새만금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 국가산업단지가 현재 보유 중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흡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지금 현재 그 에코 델타시티가 들어가는 지역이 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새만금에서 김제 쪽에 해당이 되는 어떤 흡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거의 농지로 이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농지가 되어 있는데 이 농지를 가지고 현재 도시를 개발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김제 쪽 방향도 마찬가지로 그 만경 일대도 그 현재 지금 농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농지 일부를 어떤 신도시로 나중에 새만금이 개발 압력에 따라서 개발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서쪽 지역에 서쪽 일부에 지금 현재 스마트 시티를 현재 구현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부산의 에코 데타 시티에 들어가는 스마트 시티와 세종에 들어가는 스마트 시티처럼 이런 것들이 현실 세계에 적용이 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먼저 시범단지로 이제 완성도가 높여지면서 새만금 또한 이런 어떤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이데아 시티를 적용한 스마트 시티가 새만금에 상당히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남에서도 이제 솔라시도라고 그 탄소제로 스마트팜 이데아시티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남 영암군과 해남군 일대에 조성 중인 솔라시도는 매경이 제안한 이데아시티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 그 솔라시도 구성도시 미래도시 스마트시티는 한 634만 평 정도의 규모로 개발 사업 계획가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샘플 도시, 시범 도시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로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현재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한국 서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보면은 그 도시의 최근 10년간 이제 성장률을 이제 보게 되면은 많이 이제 저조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국은 그 5.4%와 그리고 서울은 4.4%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성장이 많이 멈춰져 있습니다. 이런 성장이 멈춰져 있는 이 서울을 다시 한번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이데아시티로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새만금은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현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전북형 스마트 시티를 조성을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얘기가 나옴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새만금 관련 지역 그리고 새만금 내부 용지에 적용을 시킨다거나 새만금 또 외부에 도시적 용지에 적용함으로 해서 그런 주변 일대는 어떤 미래형 도시가 설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미래형 도시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 대계를 꿈을 그리면서 새만금은 개발을 할
하려고 조금 용트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도시의 흐름이 있습니다. 모든 도시의 흐름이 있는데 1970년대 이후로는 경부고속도로 라인으로 지금 경남권이 많이 개발이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중국과 교육 활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서쪽 쪽으로 해서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영종도라든지 현재 영종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평택 그리고 당진으로 이어서 지금 새만금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들이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엄청난 개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국토에 대한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현재 전라북도 그 새만금은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추천하는 국책 사업이며 항만도로 공항 등이 교통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한중 경협 협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첨단 산업단지와 농업단 조성이 되고 특별히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중심지로 조성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데아시티를 기준으로 한 그 스마트시티가 앞으로 구현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새만금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땅값이 어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지역만 땅값이 비싼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세종시라든지 각 지역의 각 지방의 어떤 가장 그 스마트 시티를 기반으로 한 도시적 형태가 들어가는 지역들은 오히려 서울 인방에 있는 근방에 있는 그런 지역들보다도 오히려 땅값 상승률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들이 이런 도시가 형성이 될 때마다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게 되면 새로운 땅으로 변모할 것이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런 땅의 영역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새만금 지역은 그리고 새만금 지역 배후 지역으로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이 부안 지역이라든지 김제 이 지역은 현재는 아직은 상당히 저평가가 된 지역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관련된 정읍의 신태인읍 그 주변에 있는 주거 지역들은 상당히 지금 저평가가 된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은 여러분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무릎에 사서 그 어깨에서 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 배후 지역으로서 현재 이 무릎에 해당이 되는 이런 지역의 땅값입니다. 앞으로 어깨를 넘어서 이 머리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투자 적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신태인읍 쪽도 어떤 매기가 돌고 있는데요. 그 땅을 사서 분할을 하는데 분할하는 그런 어떤 시기적인 부분들이 자꾸 늦춰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땅을 매입을 해서 어떤 개발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걸 보더라도 현재 토지 투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사실 어느 지역이든 투자 가능성 있는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기간 대비 투자 수익률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이 새만금 지역을 손을 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부안이라든지 김제 또는 이제 정읍 일대 그리고 일부 새만금하고 연계된 교통 인프라와 연계된 그런 지역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으로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지역에 저희가 투자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항상 저희 회사는 열려 있습니다. 언제라든지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을 해소해 드리고 투자에 원하신다라고 하면 투자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원앤원 플러스 CNS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